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4일자 EP 데일리 토픽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여태까지의 상황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목차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9월 새로운 배터리를 몇 년 내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시스템 칩인 하드웨어 3.0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고 내년 업그레이드 예정인 하드웨어 4.0에 대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올해 테슬라가 단행했던 업데이트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소위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에서는 탭레스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배터리에는 음극인 전자가 움직이는 알루미늄 막대가 있는데 이를 탭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탭이 없으면 전자가 무분별하게 움직이게 되어 필수적이라 여겨진 요소였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이를 없앤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 했습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3년이 필요해지며 탭이 없어진 배터리는 제조 과정이 간단해지고 배터리 자체의 구조도 단순해집니다. 탭을 없앤 대신 레이저로 배터리를 싸고 있는 알루미늄 호일에 통로를 패턴화시켜 기존의 탭으로 인한 통로의 길이가 250mm였는데 이를 50mm의 길이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새 배터리의 이름은 4680입니다. 이는 지름의 길이가 46mm에서 80mm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배터리의 양산화가 성공적이라면 배터리 제조 원가가 56% 절감되고 주행거리는 54%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한 개씩을 비교했을 때 기존 배터리의 6배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증가시키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인 것이죠. 이를 통해 전기차가 가솔린차 정도의 가격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3년 내 전기차의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춰 전기차 보급에 힘쓰겠다는 게 테슬라의 입장입니다. 다만 발표 당시에 이 배터리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고 이에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위해 올해 테슬라는 3개의 배터리 제조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5월 전지 제조업체인 맥스웰을 인수했으며 캐나다의 배터리 기업인 하이바 시스템즈를 극비리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10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배터리 제조업체인 ATW 오토메이션을 인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의 가능성과 기술력 개발에 힘써왔다면 다음 10년은 전기차의 보급에 힘쓰겠다는 테슬라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테슬라 측에 따르면 당분간은 파나소닉, 중국의 CATL, LG화학으로부터 기존보다 많은 양의 배터리를 살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공언처럼 3년 내 4680 배터리의 양산화가 현실화된다면 앞에 새 기업들은 각 기업의 최대 고객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새 기업들의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리튬 자체를 네바다 지역의 10,000에이커에 이르는 리튬 전도층에서 캘 계획이라 합니다. 네바다 지역의 리튬 전도층에 대한 권리를 사려고 하는 것인데 리튬 점토층에 대한 상업적 생산은 여태까지 없었으며 같은 지역에 이미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광물의 발견 후 채굴까지 7에서 10년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머스크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또 다른 소식은 테라팩토리를 지을 것이랍니다. 기존의 테슬라 공장들은 기가팩토리로 1시간에 2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생산했었는데요. 테라팩토리는 1시간에 3테라와트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로 네바다의 기가팩토리 135개만큼의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를 10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시스템 칩인 하드웨어 3.0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드웨어 1.0과 하드웨어 2.0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1.0의 경우 지난번 말씀드렸던 모빌아이의 IQ3 플랫폼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드웨어 2.0과 2.5의 경우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2 AI 플랫폼을 사용했었습니다. 즉, 이 당시 테슬라의 시스템 칩은 범용성 칩들이었던 모빌아이나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범용성 칩이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같은 기술력으로 테슬라에만 맞게 시스템 칩을 만들게 되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의존해버리니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테슬라는 2016년 초 하드웨어 3.0의 개발을 발표합니다. 업계 최초로 완전자율 주행을 위한 시스템 칩이었으며 발표 당시에 업계에서는 대체 상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에 양산에 들어갔으며 제조는 미국의 삼성 쪽에서 맡았습니다. 화면과 같은 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하드웨어 2.0, 2.5를 탑재하고 있던 테슬라 차량에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원하는 사람들은 3.0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또한 크기를 줄이고 가격은 낮추었으나 실제 퍼포먼스는 2.5 버전에 비해 2.5배, 파워는 25% 상승시켰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의 경우 21배 증가했으며 가격은 20%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이 21배나 상승했다는 것은 카메라가 라이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 능력이 더 커야 하는데 라이다 사용을 하지 않는 테슬라의 고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엔비디아의 자비에보다 7배 빠른 성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했던 것은 보안적 요소인데 자율주행 중 누군가 해킹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원리는 테슬라 측에서도 기밀이나 내재된 하드웨어가 컴퓨터 내 암호화된 신호를 구별해 보안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 칩은 총 2개가 들어갑니다. 이는 한 컴퓨터가 실패나 오류가 있을 시에 즉시 다른 칩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하드웨어 3.0과 이에 대항하는 경쟁사 모비라이의 IQ5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공정 쪽에서는 IQ5 칩이 우세합니다. IQ5 칩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나노미터 미세공정이었다면 테슬라는 14나노미터 미세공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IQ5 칩의 경우 범용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은 하드웨어 3.0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모비라이 측에서는 이 정도의 칩과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가 있다면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하드웨어 3.0 개발 소식을 전했을 때 이미 테슬라는 하드웨어 4.0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말은 22년부터 테슬라의 차량에는 하드웨어 4.0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IQ5 칩처럼 7나노미터 미세공정이 들어갑니다. 이 덕분에 시스템 칩의 전력 소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기존 삼성에서 제조하던 것을 대만의 TSMC사에서 도맡게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하드웨어 4.0은 기존 하드웨어 3.0의 3배 성능이라 합니다. 이처럼 배터리, 시스템 칩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슬라는 자체 생산을 함으로써 자사만을 위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타사에 비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과 올해 있었던 테슬라 차량의 업데이트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4월에는 모델 S와 X에 하드웨어 3.0을 탑재시켰습니다. 즉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업데이트였습니다. 또한 액티브 서스펜션 적용으로 더 빠른 충전 시간과 더 긴 거리 주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이란 차 바퀴에서 차체로 이어지는 외력 변화의 전달을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억제했다면 이를 노면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모델 S와 모델 X에 롱거 레인지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패치했으며 이는 한 번 충전 시 더 긴 거리를 주행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여 기존 한 번 충전 시 390마일이었던 것을 402마일로 늘렸습니다. 올해 9월에는 모델 S 플레이드 버전 개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가격은 $140,000 이상일 예정이며 아까 말씀드린 4680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한 번 충전 시 520마일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는 모델 X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모델 S의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줌으로써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차량들은 엔진이나 시동 방식이 모두 아날로그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연비 효율이 증대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차량들이 변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차량의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점은 앞으로를 기대하게 해주는 듯 합니다. 다음은 곧 적용되는 모델 3와 모델 Y의 변경점입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평 스크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된 것으로 자율주행에 알맞는 UI의 최적화를 잘 이루어줍니다. 또한 백미러 위에 내부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될 시 테슬라 측에서는 차주가 운전하지 않고 있으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 발표를 했는데 이때의 차량 파손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만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 거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완전 내재화를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처럼 차 안의 배터리를 일체화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고 제조 단가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점으로는 당장의 가격 하락은 이룰 수 있어도 추후 서비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분기까지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30만 대의 판매량으로 폭스바겐과 닛산, 상하이 자동차의 수치를 합한 수치입니다. 한편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전기차 생산이 늦었던 데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0일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소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을 출시한 후 매 5일에서 10일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운전 방식을 배우면서 계속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데요.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이에 운전자들이 개입을 하자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개입을 보고 배워서 이제는 스스로 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유턴 시 제대로 속도가 줄지 않아 개입을 하자 바로 다음 유턴 시에는 이것이 바로 반영되어 제대로 감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해 운전자들의 방식을 바로바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뒤가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EP 데일리 토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